전라북도 도민들이 새해 희망이라고 하면 좀 살맛 나는 도시 그리고 살맛 나는 전라북도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특별자치도법이 또 발의가 되고 한다고 하면 좀 뭔가 우리에게 특별자치도법을 통해서 정말 특별자치도로서의 그 역량이나 역할들이 그렇게 좀 되고 도민들도 그런 혜택들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전라북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새 전라북도는 뭔가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마땅한 기업도 없고 경쟁력이 없다는 거잖아요. 뼈와 살을 깎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전북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어서 일할 사람들도 없고 기업도 없는 입장인데 인구가 들어올 수 있는 매력적인 것들을 개발하는 데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현재 관광자원 말고 딱히 없는데 관광자원마저 힘을 잃어가는 상황이잖아요. 기대할 만한 일을 벌였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적으로 잘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못 살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전라북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 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새 전라북도는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여러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름만 특별해지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전북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염원을 담아서 전북 도민의 대변자 역할을 하는 곳이죠. 바로 전라북도 의회입니다. 전라북도 의회 국주영은 의장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도민 여러분과 페트롤 전북 청취자 여러분께 새해 인사해 주시죠. 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로 거듭나게 되는데요. 새 이름처럼 우리 지역과 도민 여러분께 더욱 새롭고 더욱 특별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고 보니까 도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의회도 특별자치도 의회로 거듭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네. 자, 2024년 올해 의정 활동 계획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네, 일단 저희는 상임위원회가 개편을 합니다. 어떻게요? 네, 과거에 이제 그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예, 교육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었던 그렇죠. 것을 이제 업무 연관성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는 기획행정 그리고 환경복지는 농업, 복지, 환경, 농산업경제는 경제, 산업, 건설,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문화, 안전, 소방, 그다음에 교육은 그대로 하고요. 예. 그래서 의회 운영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업무 연관성을 중심으로 상임위원회를 개편을 하게 되고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적용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해놓은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지역 현안에 대응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균형 발전을 위한 이 특위는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공기관 그 이전 2단계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뭐 전략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포럼을 개최하고 뭐 뭔가 더 정책을 발굴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뭐 활동들을 해나갈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본래 의회 역할인 그 뭐 정책 및 예산에 대한 심사 감사, 예. 뭐 이런 것들 더 철저하게 하는 등 전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실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의회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이제 출범을 올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감사위원회가 외부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렇군요. 전문가라고 구성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과거에 사실 의회는 감사를 안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은 의회도 감사 대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말 우리 도민들이 보기에 참 도덕적이고 청렴한 그런 의회구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예. 그러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조금 아쉬운 점 의회 차원에서 본다면 인사권 독립 이 부분 여전히 계속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방의회표 재정이 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계시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이 되면서 예. 인사권 독립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냥 독립은 됐지만 조직 구성권이 없습니다. 여전히 집행부에 있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그런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지방의회법, 그래서 의회 조직이라든가 예산 운영 등을 규정할 지방의회법이 시급하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활동들은 어쨌든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에서 계속적으로 해나갈, 연대를 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자, 도만 이름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전라북도 의회도 전북특별자치도 의회로 이름이 바뀌는데 여기에 따르는 자치법도 마련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현재 131개 조문에 333개 특례가 반영된 전북특별법이 전북특별법 개정안이 전북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예. 이에 특별법과 연계한 시행령과 조례 재개정이 필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관련법에서 정한 권한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그 장관이 정하던 것을 도지사가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든가, 예. 아니면은 이러한 것을 도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그래서 이것을 전북 실정에 맞는 조례로 재개정을 하는 게 어쨌든 필요한 일이고, 그렇습니다. 올해 이런 것들을 다 완료를 해서 내년에 이제 시행을 해나가야 되는데, 예. 현재 전북특별법 연계해서 시행령 및 조례 90여 건을 재개정을 위해서 도청 관련 부서에서 사업별로 기본 계획 및 예. 시행령 지금 조례조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의회도 전부 개정안 시행 전에 자치법 재개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력할 방침이고, 그렇죠. 또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예. 사실 그동안 많은 노력하셨습니다만 올 1년이 더 중요하고요. 준비 기간입니다. 제대로 된 시행은 이제 2025년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2024년 굉장히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작년 한 해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의회 많은 분들 삭발하시고 단식 릴레이 하시고 그 중심에 의장님도 계셨는데 네네. 상당히 어려웠던 한 해, 특히나 예산 관련해서 정성화 목소리 냈습니다. 반쪽짜리 복원, 누군가는 그래도 고생했다. 하지만 누군가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현실 속에서 올해 정치력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잼버리 파행 이후에 참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마음 아프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고 그랬었는데요. 예. 어쨌든 그게 이제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사실 굉장히 도민들께서 분노를 했었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부당함을 알리고 그러면서 도민들과 함께 이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사실은 그동안 계속 이 목소리를 전달을 해왔는데요. 예. 어쨌든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저희들은 삭감된 78%가 다 완전하게 다 복원되기를 바랬지만, 사실 어찌 보면 중앙 정부에서는 이 예산이 사실 지역 예산으로 사실 분류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78%, 이 100%,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100%가 다 반영이 안 되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한 3천억 정도 이게 그렇죠. 보완이 된 상황인데요. 예. 그러면은 당초 부처 요구액이 6,629억이었는데 기재부가 1,479억만 반영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당초 부처 요구액의 67%가 이제 복원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정말 우리가 여기에 모든 사실 우리 도민들의 힘을 거기다 쏟아 부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이 아쉬운데, 어쨌든 저는 하나 그냥 위안을 삼자면 그동안 새만금 공항 예산이 거의 불가능 하다고 저는 계속 들어왔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쪽에서 저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그런데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그래도 내년에 올해 사업을 할 정도 수준은 복원이 됐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솔직히 조금은 위안이 됩니다. 이제 그런데 어쨌든 더 필요한 부분은 올해 추경에 더 확보하고
노력을 대해야 되겠죠. 예, 예. 네네. 자, 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다 쏟아부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도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만 어쨌든 도가 하나 되는 안타까운 기회였습니다만 또 저로의 기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성장통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서 작년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의회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의정 네네. 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 요 내용 간단하게 좀 짚어주세요. 네, 저희가 2024 올해 작년 6월달에 전라북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조례를 개정을 했는데요. 예. 이제 내용을 보면 개정 전에는 의정비 지급 제한 기준이 구금 상태일 때만 제한이 됐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거 개정을 하면서 구금 상태뿐만이 아니고 출석 정지 기간에도 그렇고 질서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이때도 의정비 지급 제한을 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예, 예. 이것은 어쨌든 우리 투명하고 윤리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그리고 주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는 예. 의지이고요. 또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시도의장 협의회에 가져가서 또 의정비 지급 제한 조례 개정을 다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를 또 해서 그렇죠. 또 우리 의장님들께서 아무튼 이걸 공감을 하고 그렇게 예. 하겠다고 하는 또 약속을 했습니다. 도의원 40명이 사실은 신뢰받는 의회라는 기치를 내걸었잖아요. 네네. 이제 우리가 광역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 우리 도민들의 어떤 인식이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우리 의원들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 개정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이게 이제 뭐 반쪽짜리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려왔고 또 목소리를 내오셨습니다. 역시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기대를 좀 더 우리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2023년 1월 19일에 이제 도의회와 전북도가 인사청문회 이제 재개정을 협약을 했는데요. 예.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5곳에서 9곳으로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공개였던 도덕성 검증 중에 사대폭력과 갑질을 공개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참고인 출석 요구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도민들께서는 왜 도덕성을 다 공개해야지 사대폭력 갑질 공개만 하냐라고 예, 하는 이제 그러한 또 질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산세, 소득세, 종합소득, 토지세 이러한 것들을 재산 관련한 것들을 본인 거 5년 것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은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에 대한 이러한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예. 받아볼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청문 결과를 수용하는 게 강제성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의회 결과와 또 다른 어떤 또 입장을 펴기도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인사청문 제도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고 또 어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도덕성과 전문성, 책임성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좀 역할을 한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법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 신설이 됐어요. 예. 그래서 과거에는 협약으로 진행했던 인사청문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인사청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저희는 작년 12월에 조례 제정을 했고요. 근데 여전히 여기에도 또 청문 결과 수용 보시겠지만 강제성은 없다. 단체장이 청문을 예. 요청해야 또 청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알겠습니다. 역시 그래서 한계가 여전히 많은데요.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실효성을 예. 확보해 나가는 데 노력할 것입니다. 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의회가 해야 되는 견제, 감시, 또 예산 심사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예산 심사 마쳤는데 가장 중점을 두고 본 분야 어떤 분야였습니까? 일단은 경기 부양, 민생 안정, 교육 환경 개선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했고요. 예. 그래서 중복이나 선심성 예산을 지양하고
뭐 경기 침체 극복하고 서민 그다음에 소외계층 지원하는 예산 우선 반영이 됐는지 꼼꼼한 심사를 통해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실효성 높이는 데 주력을 했고요. 그래서 불효부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좀 삭감을 했는데요. 전북도 같은 경우는 9조 1,051억 중에서 90억을 삭감했고요. 교육청은 4조 5,022억 중에서 107억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예. 예. 자, 뭐 세수 부족한 건 다 압니다. 그에 따른 또 어떤 그 세출 구조조정 불가피했던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우리 도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는 해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내실 있게 자리를 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 전라북도의회는 전북도와 적극 협력을 할 것이고요. 전북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 제안 활동들을 할 것입니다. 도민의 관심과 참여가 지방의회의 원동력이자 지역사회의 경쟁력입니다. 우리 도민들께서는 지역사회의 주체라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의 아젠다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랬을 때 건강한 지역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지방의회와 전라북도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예, 한 해 또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 도의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책 연구와 실행 기능을 통합하고요. 특별자치도 유상에 맞는 양성평등 사회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서 지난해 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연구소를 통합했죠. 바로 전북여성가족재단이란 이름으로 다시 출범하게 됐습니다. 전정희 원장을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잠시 후에 듣겠고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올해가 이제 용의 해니까 그 하늘로 비상하는 용처럼 여러분들 삶도 모두 다 그렇게 큰 비상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특히나 가장 또 어떻게 보면 여성을 대표하는 중요 기관인 전북 여성가족재단에 많은 일들, 번성한 일들이 있기를 좀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름이 이렇게 통합해서 바뀌었어요.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네,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여성교육문화센터라는 이름으로 그렇죠. 있었다가 늘 그 연구 기능이 좀 아쉬웠어요. 아하. 저희가 교육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취업 지원 사업을 하는데도 그렇고 그렇게 이제 아쉬웠고 또 여성계에서도 그 정책 연구하고 실행 기능이 이제 분리가 돼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년 전부터 이 통합을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랬습니까? 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이제 민선 8기에 들어오면서 인수위에서 네, 이 문제가 논의되기 시작해가지고 예. 상당히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 결과는 대단히 좋은 방향으로 귀결이 됐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 전국적으로도 이렇게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이름 붙인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동안 해왔던 교육 실행에 더해져서 죄송합니다. 그 연구 기능이 이제 합해져서 저희가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됐다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현실 속에서 하나하나 지원하는 실행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여성의 발전 방향성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의 핵심인 이 소프트웨어 기능 쪽에 분야가 필요했던 것을 한 10년 전부터 느끼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그러면 많이 달라지겠습니까? 아무래도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교육과 실행을 하면서도 예. 거기에 이제 방향성을 제시한다던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연구를 통해서 정책이 나왔는데 그것이 이제 실행 과정을 거쳐서 또 그 정책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선순환을 이루고 그 교육과 실행 연구가 이제 시너지 효과를 서로 이루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새해 아침이잖아요. 네. 우리 전정희 원장님은 또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또 여성 정치학 박사시고 뭐 많은
이 전북에서의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중심 기관의 이제 원장으로서 또 그 역할을 해오고 계시는데 양성이라는 표현을 지금 저희가 앞에서도 썼는데 네. 어떠세요? 여성의 권위, 여성의 여권, 신장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많이 좀 달라지긴 했다고 보십니까? 이제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네. 달라지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제 그 양성 평등 지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지금 낮은 형편이고 전라북도는 또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도 조금 더 낮은 형편이고 그래서 예. 앞으로도 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굉장히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이제 연구 기능을 통합한 전북 여성가족재단이라는 이름. 아무래도 이 여성의 목소리가 도정이라고 하는 행정이나 도의회에 얼마만큼 이제 전달이 될 것인가. 그래서 실행으로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도 그 전라북도 여성들의 네트워크화, 그래서 여성들의 목소리를 한 대로 모으는 그런 역할을 했고, 또 이제 플랫폼 기능을 통해서 그 뭐 새로 일하기 센터 지원 협의회라든가, 예. 전라북도 여성회관장 협의회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가족재단이 되면서 앞으로는 이제 가족 기능이 조금 더 그 보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젠더 거버넌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의 그 소모임 활동을 통해서 여성 의제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또 정책화해서 도정이나 또 의회에 전달할 수 있는 예. 네, 그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예. 그게 이제 그런 활동도 그렇고 또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정책 거버넌스 이런 것들 또 이제 저희가 연구소가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여성교육문화센터로 역할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신년회라든지 가끔 행사에 제가 초대를 받아서 사회를 볼 때 그러셨죠. 보면 네,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야, 이게 남성, 여성 꼭 구분하자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 여성교육문화센터를 통해서 발돋움하고자 하는 그 의지 또 한 목소리, 같은 생각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공감대는 충분히 이루어진 전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장님 이제 올해 당장 시급한 현안으로 무엇을 꼽았고 올해 또 어떤 계획들을 방향성을 잡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뭐 국가적인 현안이기도 하고 전라북도로서도 굉장히 뭐 긴급한 일이기도 한데 이제 지역 소멸의 문제 또 인구 심각하죠. 감소의 문제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워낙 복잡다단한 그 문제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지역에서 지역의 힘으로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예. 이제 요즘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뭐 더 데려와야 된다. 그래서 이민청을 설립하자 뭐 이런 그렇죠. 얘기도 있지만 예. 그러나 가장 관건은 우리의 청년들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인구를 늘리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뭔가를 이제 고민을 해 보니까 이제 그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것이 사실 이 그 인구 감소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23년 그 작년 10월에 서울에서 그 저출산 국제 포럼이 열렸습니다. 예. 양성평등 국제 포럼이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저출산 문제를 다루는데 그 북구라파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라든가 또는 호주나 미국, 영국 이런 곳에 이제 대사급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예, 자기네 예. 나라의 경험을 얘기하는데 그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면서 그 나라들에서도 이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아빠들의 육아휴직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요즘에도 이제 가정에서 가사라든가 육아의 그 분담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좋습니다. 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저희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일생활 균형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기업에서도 기업 주들이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도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예.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그 39개 기관 기업에다가 이렇게 가족 친화의 이런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또 저희가 줄 수 그렇군요. 있도록 예.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임에서 시작이 가족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이해하면 안 되고 서로가 서로를 좀 더 존중하고 함께 만들어가고
사실 그 부부만 만나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나 여러 양육 사회 환경이 되지 않기에 네. 기업과 또 행정과 국가가 함께 이 부분을 고민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양성평등이 바로 그 시작이 될 수 있다. 시작이어야 한다.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네. 예. 자,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만 또 우리 지역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북 여성가족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역시 저출산 부분, 양성평등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업들과 유기적인 소통을 쭉 하셔서 경력단절 여성 취업이라든지 또 아까 인센티브라든지 많은 고민들 또 노력들을 현실화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관심 참여는 어떻다고 보세요?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 기업들이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 가서 이제 특강도 하고 또 이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제 하고 싶어도 또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안내도 하고 특히 이제 기업의 그 인사 담당자들하고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예. 기업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들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화요일 코너가 페트롤전북 중소기업이 살아야 전북이 산다. 전북의 히든 챔피언 이런 코너로 네. 매주 계속 두 기업의 대표들을 모셔서 듣고 있는데 정말 사람이 절실하게 필요한 곳. 이게 전라북도고 또 사람이 떠나는 곳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 미스매칭을 줄일 것인가. 역시 기업들이 준비가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네.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의 대표들의 마음을 통해서 아마 이 여성가족재단과 함께하는 이 참여에 그분들의 인식이 많이 좀 준비가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가족춘화 인증기업 인센티브 협약식도 그렇게 개최를 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대표적인 좀 기업을 좀 소개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로 이렇게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네,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인센티브 협약식을 하면서 그 기업들을 좀 워라벨 기업 그래가지고 그 시상을 좀 했어요. 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곳이 이제 고창에 있는 참바다 영어조합법인인데요. 여기는 뭐 가족 동반 해외 문화기행 워크숍이라든가 조기 퇴근제 또 뭐 부양가족 쪽 지원제도 그리고 다양한 건강검진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기업이 그렇게 큰 규모의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업가 정신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예. 또 정석케미칼은 조금 규모가 있는 그렇죠. 기업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그 가족사랑의 날이라든가 장기근속 휴가라든가 또 이제 그 퇴근 후에는 업무 연락을 하지 않는다라든가 이런 그 근무혁신 사례를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시상을 했습니다. 예, 아마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시리라 믿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성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특히 경력이 단절된 여성, 이분들 경력 단절하고 싶어서 단절된 거 아닙니다. 이분들에게 더욱더 기회가 제공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실까요? 저희가 이제 이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교육을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여성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이제 그 기업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도 거기서 고용 유지를 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취업이 되고 난 뒤에 1년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또 찾아가서 격려도 해주고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그 교육 과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도 기업이 어떠한 그 인력을 원하는가에 대한 조사를 미리 하고 그런 것에 맞춰서 또 커리큘럼을 만들고요. 그리고 교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제 그 기업하고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또 합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찾아주는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들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 저희가 그 광역센터가 7개 군 지역을 담당을 하는데 그 지역을 돌아가서 이제 이렇게 일자리 협력망 회의 같은 거를 하다 보면은 너무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특히 여성 인력을 어디서 구하기 어려운데 그 저희들이 그 파견돼 있는 취업 상담사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그렇게 늘 그 기업을 오가면서 필요한 거 또 필요한 사람 이런 걸 이제 묻고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예. 참 많이 듣습니다. 원장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제 올해는 아이도 좀 컸으니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해 볼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 재단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예. 네, 찾아오시거나 또 저희가 이제 직업 훈련 과정을 할 때는 늘 이제 홈페이지에서 그런 걸 그 홍보를 하니까요. 우선 이건 교육을 받는 거기 때문에 자격 조건 없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거기에 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뭐 자격증을 또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한 10만 원 정도의 이 훈련비를 받아요. 받는데 예. 그 교육을 전부 이제 이수를 하면 중도 탈락하지 않고 이수를 하면 그중에 이제 5만 원을 또 환급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에 취업이라든가 창업을 하게 되면 5만 원을 또 환급을 시켜줘요. 그러면 결국 전액 다 환급 그렇습니다. 해드리는. 결국에 이제 무료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취업 상담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에도 직업관이라든가 직업윤리라든가 이런 그 교과목도 집어넣지만 사실 이제 그 취업해가지고 겪는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맞죠. 이제 그래서 그만두고 싶을 때 저희 상담사들이 또 계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런 측면에 도움을 주고 바로 있습니다. 이제 취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네. 꼼꼼히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사실 취업 얘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습니다만 저도 과거에 이제 여성교문화센터에서 10주간의 스피치 과정을 이제 몇 회 이렇게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또 좋은 인연이 됐는데 취업 이외에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문화 강좌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들도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저는 좀 홍보를 많이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기능기술 향상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요리라든가, 맞아요. 네, 또 이제 그 커피 바리스타라든가, 뭐 이런 또 양재라든가 재봉, 뭐 이런 그 전통적인 그런 교육 과정도 있고. 또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도 있고 또 이제 그냥 그 취미와 교양을 위한 그런 그 스피치 같은 그렇죠. 네, 그런 과정들도 있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저희 재단으로 오시면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본인이 원하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죠. 예, 도내 여성분들이시라면 저는 이곳 전북 여성가족재단 전주 종합경기장 옆에 위치해 있는데요. 꼭 그냥이라도 한번 이렇게 방문하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무엇이 있는지 상담받으시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망설이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제 전주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발걸음하기가 쉽습니다만 나머지 13개 시군에서는 한번 찾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시군에서 전주까지 오시기는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그래서 이제 필수적인 부분 예컨대 아까 그 직업훈련 교육 같은 거는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교육을 합니다. 군 단위 지역에. 그래서 올해 같은 이제 경우는 7개 과정 정도. 작년에는 5개를 했는데 이제 올해는 2개 과정을 늘려서 조금 더 많은 지역에 저희가 교육을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북 여성가족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이제 출범을 하면서 더 많은 여성의 연구 기능까지 가해졌다는 말씀하셨는데 도내 여성 정책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가 그러면 지금은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재단으로 출범하고 난 뒤에 9월 11일 날 작년에 그때 이제 연구원들을 저희가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3개월 동안에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했는데 저희가 이제 2과제는 이제 올해까지 연결되는 과제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작년에 끝난 과제가 있는데 끝난 거는 이제 청소년 부모 지원에 관한 과제이고요. 이제 올해까지 연결되는 거는 일자리 그 미래의 전망 확대 그런 부분이고 하나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올해도 지금 10개 과제가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생활균형 지원에 관한 그런 일들인데요. 예. 저희가 그 부분에 관해서 그 미래 전망 그리고 또 전략 수립을 위한 과제를 하나 포함시켜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북형 워라벨 기업과 연계된 그렇습니다. 아마 방향인 네. 것 같습니다. 저는 여성농업인 말씀하시면서 이거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농업인까지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도내에서 뭐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근데 농민하면 이제 남자 중심 그 토지주가 이제 남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여성농업인의 비율도 적지 않다 이런 말씀들 많이 듣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그 우리 동네 젠더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 그게 이제 그 농촌 마을에 가서 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양성 평등 의식 교육도 하고 또 이장들이 많습니다. 여성 많아요. 이장들이. 예. 그래서 이제 리더십 교육도 하고 이제 그럴 취지에서 처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막상 이제 농촌 지역에 가서 보니까 거의 한 반 정도가 남성들이 그 교육을 받으러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여성 농업인들이 사실 지금 이제 여성의 고령화가 되면서 농촌 지역에 여성들이 많이 남게 맞습니다.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여성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문제를 저희가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예. 요즘은 많이 일단 대화가 단절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특히나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래서 외로움, 그래서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전북 여성가족재단은 많은 여성들의 등대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새해 아침 뭐 바쁜 시간에 이렇게 또 시간을 내주셔서 오셨는데 우리 도민 여러분 또 우리 도내 여성들에게 힘이 되는 덕담이라 할까요? 한 말씀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이제 조금 더 좋은 세상이 올 거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는데 예. 작년에도 힘들었고 뭐 올해도 힘들 거라고 다들 그 예견들을 하니까요. 그래서 힘든 뭐 1년이 또 지나가게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늘 좀 희망을 가지고 또 올해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그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혹시 그런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희 재단의 문을 좀 두드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진행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여성들의 다양한 교육들이 또 있으니까 뭐 어떤 기술 교육이라든가 기능 교육이라든가 또는 뭐 교양 교육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재단의 문을 많이 두드려 주셔서 그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재단이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북 여성가족재단 곳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뛰는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우리 전정희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2024년도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전북 여성가족재단 전정희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페트로 전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인사드리죠.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